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낚시를 하러 왔는데 하우스 낚시 치고는 좀 멀리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입질대박 낚시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제 선수만 AB지구 부나모나 간호로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고, 또 안면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대부분의 하우스 낚시터는 도시 근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하우스 촬영은 수도권 근처,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의 경기도에서 대부분 촬영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하우스는 어떤지 궁금해서 이번엔 조금 멀리 내려왔습니다. 직접 하우스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서 충청도의 하우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입질은 어떤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낚시하는 중간중간에 하우스 낚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집어제하고 미끼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낚시를 일단 시작을 해보고, 낚시를 하는 중간에 집어제라든지 미끼 전반에, 하우스 낚시 미끼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집어제는 보통 오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분 두 종류에 보리 두 종류, 그 다음에 새우가루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하우스에서는 집어제가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분 한 종류에 보리 한 종류, 어떤 거라도 좋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또 새우가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어분 100cc에 보리 향맥도 100cc를 넣고, 이 상태에서 물을 한 100cc 정도 넣어도 되고, 새우가루가 있다면 새우가루를 25cc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225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물을 넣어주는데 100cc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질게 하고 싶으면 하우스 같은 건 조금 질게 해도 되거든요. 작게 달 거기 때문에. 그러면 125cc 정도 넣으면 적당합니다. 오늘 저는 125cc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끼 규제가, 집어제 규제, 미끼 규제가 전혀 없는데 규제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찐버거 같은 이런 보리, 향맹이나 찐버거, 보리 종류를 못 쓰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어분만 갖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한 5분 정도 방치해 놨다가 조금만 뒤집어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질용 미끼를 준비를 해보는데, 입질용 미끼는 뭐 도로로도 있고 흔들이도 있고 어분 콩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루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양화장 낚시의 가장 기본인 그루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루텐도 기존에 저희가 쓰는 대로 마르큐 삼합, Y3이나 뭐 다이와 삼합, 또 저소온기 삼합,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끼를 좀 간략한 거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두 가지만 섞는 거, 요 신베라 그루텐에 아주 가벼운 왓다구루를 섞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신베라 그루텐 50cc에 아주 가벼운 왓다구루도 50cc만 넣습니다. 물을 100cc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되니까 저는 125cc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로
물을 스며들도록 5에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조금 뒤집어서 섞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쥐버제 같은 경우는 양어장 낚시에서는 조금 크게 부족하게 달 거기 때문에 한 500cc 정도, 양도 많이 개고 또 많이 치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너무 풀어지면 안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작게 달 거니까 이렇게 한 200cc 정도만 해주고 조금 더 치대서, 보통 쥐버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30회 정도 치대서 밑에까지 안전하게 내려가서 풀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낚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찌높이만 맞춰서,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하우스 낚시를 하다 온 채비, 찌맞춤이 된 채비이기 때문에 찌높이만 맞춰 갖고 그루텐하고 쥐버제를 다는 그루텐 짱밥 낚시로 일단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찌맞춤은 바늘 없이 슈벨까지만 달아서 이렇게 반목에서 한 목 정도 나오게 한 상태에서 소자 쇠링 하나 달아서 딸깍 떨어뜨린 그런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 상태로 하고 일단 낚시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채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입질이 뭐 시원하진 않았는데 한 5번 정도 밥이 들어가고 나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하더니 한번 올라왔습니다. 토종붕어 같이 생겼네요. 여기는 떡붕어, 그 다음에 중국붕어, 토종붕어, 3가지 붕어가 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낚시 때 제한은 없어요. 아니 뭐 좀 자유롭게 낚시를 해야지. 우리는 이만 단골 손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이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특히나 오른쪽이 지저분해서 입질이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입질이 이제 궁실궁실하고 못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계속 지금 사근수초가 나오더니 지금 이건 마름까지 이게 말밤이거든요. 마름밥인데 이게 마름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마름 열매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바닥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낚시할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래 기다리면 이 바늘이 이게 수초 쪽에 들어가서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럼 입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말고 템포를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빨간 목줄에 그루텐, 파란 목줄이 집어져 달고 있는데 빨간 그루텐 먹고 왔습니다. 오른쪽 대가 입질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분명히 제대로 올라와서 챘는데 배에 걸려 나왔네요. 지금 홍성에 있는 입질대박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벽에 보면 아무런 것도 써놓은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벽이. 보통 하우스 낚시터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낚싯대 몇 칸대까지 써라, 몇 대 써라, 또 뭐뭐뭐는 안 된다, 찐버거 금지, 도로로 금지, 무슨 채비 금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2.6칸대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2대 이하 피면 되고, 기법도 뭐 바닥이든 내림이든 중층이나 표층, 채비를 중간에 띄우는 그 중층이나 표층 낚시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이 된답니다. 미끼 제한도 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율적인, 모든 것을 낚시인의 양식에 맡기는 가장 자율적인 낚시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야. 입질. 이 오른쪽 배는 바닥이 좀 안 좋아서 입질이 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올라오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활성도가 좋아서 붕어가 저기 잘 나오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을 수 있는, 와서 손맛을 실컷 보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나올 때 입을 뽀꼼뽀꼼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는 이 눈도 다르고 입도 주걱턱으로 아래 턱이 좀 길고요. 이런 식으로 주걱턱이고, 꼬리도 제비꼬리식으로 좀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턱이 좀 높습니다. 왜 벽칠할 때 쓰는 거 주걱을 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라, 주걱붕어 또는 헤라붕어라고도 합니다. Note to self on my way home. Don't forget the roses. Don't bury on. You know how she loves me. 잉어인 줄 알았더니 붕어인데 엄청 큽니다. 이렇게 닿으면 월척이거든요. 이거는 33 정도 되는 겁니다. I ain't gonna screw it up this time. Gonna really make her proud. She's mine. 이 겨울철은 해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5시 정도만 되면 이 하우스와는 어두워질 겁니다. 원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이론 강의를 조금 한번 하우스 낚시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지금 자꾸 타박타박 고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하우스 낚시 전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떡붕어네요. 하우스 낚시는 이 적은 수면적에 많은 붕어를 넣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쉬운 낚시일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뭐 노지 낚시 경력 20년 하신 분들도 하우스 낚시에 처음 오면 대부분 꽝을 칩니다. 그 정도로 하우스 낚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적은 수면적에 많은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으로 고기가 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온이 낮아져서 보통 한 8도 이하가 되면 거의 먹이 활동을 안 씁니다.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하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든 낚시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하우스에 맞는 그런 방법을 해야만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여러 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우스 낚시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하우스는 하우스마다 거의 그 허용되는 낚싯대 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6칸 이런 식으로, 보통 수도권 조금 작은 데는 2.1칸이나 2.2칸, 아주 작은 데는 뭐 한 2칸 이하만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터마다 다 다르니까 낚시터에서 허용하는 최대 길이 낚싯대를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2칸대 정도 가지고 가면 어느 하우스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나는 하우스 가면 2칸대로 쓴다. 입질이 좋을 때는 2칸대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라든지 또 입질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저 폴대 밑에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출조를 하시기 전에 그 낚시터에 전화를 해서 몇 칸대까지 허용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찌맞춤하고 줄을 매서 준비를 해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찌는 가능하면 저부력지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노즈용 뭐 고부력지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진짜 활성도가 좋을 때만 그렇고 입질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거의 표현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하우스는 대부분 짧은 데를 사용하고 바람도 없으니까 투척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한 3푼 이내, 3푼 정도 전후에 되는 그런 3푼이면 내림지 정도입니다. 이제 그 정도 저부력. 요게 이제 작년에 나온 핑크2 롱다리인데, 요게 작은 게 소자가 2.4푼, 중자가 2.9푼 정도 됩니다. 3푼 이하로 아주 짧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핑크2 플러스인데, 요거는 3.4푼, 5푼, 6.5푼, 8푼이니까 요쪽 거는 손마트나 양어장용이고, 소자하고 중자 요거는 하우스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우스 전용으로 하우스에서만 쓰겠다, 또 짧은 데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핑크2 롱다리 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도 쓰고 가끔 손마트에도 쓰겠다, 겸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 핑크2 플러스 중에서 소자나 중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둘 다 이 찌탑과 찌다리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로 박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센터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이게 낚싯대 딱 천장에 부딪히더라도 이게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부러질 수는 있지만 이게 흔들려서 빠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고성도 좋고, 이게 또 다로마 형태로 저항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력이 아주 적으면서도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게 60이고 65, 70 이런 식으로 저부력 장찌라서, 저부력이면서도 장찌이면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중앙 폴대에 바짝 붙일 때 아주 유리한 그런 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비는 양어장 채비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원줄은 양어장에서 한 1.2 정도, 모노 1.2를 쓰신다면 한 1호 정도로 낮추시고요. 만약에 양어장에서 1호를 쓰신다면 0.8 정도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우스는 이 불호화가 있어서 약간씩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막아주려면, 왜냐하면 저부력지기 때문에 조금만 불호화가 있어도, 대류가 있어도 흐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입질도 약하니까 원줄은 가늘게 0.85 정도, 0.85에서 1호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핑크나 핑크2 같은 거 쓰신다면 요거 황금봉돌도 하는데, 황금봉돌 이게 1호입니다. 1호면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황금봉돌 이용해서, 이러면 납 깎을 필요도 없이 그냥 쇠링만 갖고 하니까 아주 편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한 2번 정도만 찌맞춤 해보면 정말 편한 그런 봉돌입니다. 그 다음에 목줄은 뭐 아래 목줄, 위 목줄, 요건 지금 두 바늘을 썼는데 뭐 요 바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당줄 2호, 그러니까 데크론 2호이고, 여기도 데크론 2호. 수위벨은 1호를 썼습니다. 뭐 2호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핑크2 롱다리 중자를 쓰고 저부력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위벨은 1호 0.2g짜리를 썼고요. 밑에 바늘은 무민을 4호나 5호를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찌맞춤이요. 찌맞춤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대로 양어장이고 모노줄이면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찌 조금 내려가지고요. 바늘은 빼십시오.
바늘은 없이 모든 거 다 달고 하는데 바늘만 없이 요 수입벨까지만 다른 상태에서 포인트에 던졌을 때 천천히 내려가서 요 한목이나 요 정도에 서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자 하나 또는 중자 하나, 뭐 소자 2개 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불어가 있는 곳이라면은 2개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불어가 없는 잔잔한 곳이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소자 하나만 달아도 딸깍 떨어집니다. 그럼 찌맞춤이 끝난 거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늘채비 달고 한두 목,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목 이상 요 정도, 보통 요 정도 2목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 요 정도 내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케미만 전자케미, 편한케미로 바꾼 상태에서 찌를 조금 내려서 낚시를 합니다. 낚싯대 찌, 채비, 찌맞춤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갖추면 하우스에서 다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필요 조건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본인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템포 낚시고요. 고폐질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도로로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니까 고폐질을 하는데 그루텐이나 어분 콩알 같은 경우는 땡기면 이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살짝 땡기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살짝 움직여줘야 붕어가 공격성을 자극을 해서 입질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고폐질도 해주시고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낚싯대 편성도 보통 하우스에 오면은 한 대 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처럼 2대 이하로 된 곳이라면 2대를 펴는 게 낫습니다. 2대를 펴서 그래야만 하나를 놔두고 하나를 계속 갈아줄 수 있는, 계속해서 템포 낚시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끼도 왼쪽 대에는 그루텐 짝밤 낚시하고 오른쪽에는 뭐 흔들을 할 수도 있고 어분 콩알 할 수도 있고 도로로 보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미끼를, 그날 잘 듣는 미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미끼를 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2대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 이거는 입질이 웬만큼 정상적인 날은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입질이 정말 안 좋은 날은 이래도 꼼짝을 안 씁니다. 자, 그런 날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결국은 조금 더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중앙 폴대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나도 한 50cm 정도는 붙였겠다, 가까이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쪽 끝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거치해 놓고 이쪽 끝이나 저쪽 끝에 가서 보십시오. 본인의 찌가 얼마큼 중앙 천막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본인이 나는 한 50cm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가보면 1m가 떨어져 있습니다. 30cm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70cm가 떨어져 있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그 가까이 붙이는 방법,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낚싯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채비를 폴대 밑에 가까이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 소자를 쓴다면 소자 가까이 붙여야 될 겁니다. 최대한. 지금 편하게 앉았는데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요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가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요거 심플 받침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이 상태도 한 10cm 이상 나온 건데 만약에 더 빼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앞으로 더 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밀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10cm 이상 더 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찌. 지금은 뭐 저희가 60cm 찌를 쓰고 있지만 보통 하우스 찌들은 저부력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게 일반적입니다.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60cm입니다. 저부력이면서도. 그러면 40cm에 비해서 이거는 20cm가 더 날아가 있는 겁니다. 같은 칸수일 경우에.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 짧은 찌를 쓰고 있다면 긴 찌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10에서 20cm 이상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원줄을 길게 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낚시터 현장에서 요 원줄을 다시 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요 목줄, 지금 한 20cm 썼지 않습니까? 이거를 30cm나 40cm로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목줄만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목줄이 10이나 20cm 늘었다고 해서 찌맞춤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수심만, 끼만 내려서 낚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심 맞춰갖고 낚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목줄이 길어지면 낚싯대 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우스에서 쓰는 데들은 대부분 짧은 데기 때문에 투척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이 길어서 조금 힘들면 일어서서 던지면 됩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던지면 웬만큼 긴 거는, 낚싯대보다 10cm 정도 긴 거는 다 투척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힘들다. 지금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정상적으로 맸을 때는 저는 이게 수위벨을 잡고 던집니다. 이렇게. 수위벨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끼 쪽 바늘을 이렇게 잡고 던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수위벨을 잡고 던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줄이 더 길어졌다. 그때는 본봉들 잡고 던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봉들 잡고 탄력을 이용해서 던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요 심플 받침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미는 방법. 그 다음에 찌를 긴 찌로 교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줄을 길게 하는 방법.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한 40에서, 똑같은 낚싯대를 쓰면서 40에서 50cm 더 가까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폴대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다면 폴대 바로 밑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입질이 없는 날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중앙 폴대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위해서 해왔다면 쉽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하리라. 하는 표현 표출을 안으로 줄이고 만나면 나의 생각도 많은 말을 안 하고 해주는 말로 즐겁게 하고 사소한 것까지 아껴주는 대로 보여주면서 조심스러운 사랑 그거야.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위해서 해왔던 약속을 미래의 현실로 바꿔야 해.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으찌. 아유, 떨어졌다. 찌올림 보려고 더더더더 하다가 빠졌습니다. 살짝 걸렸다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잡으려고 하면 좀 빨리 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찌올림 좋은 날은 뭐 많이 올리는 거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게 늦게 채면은 살짝 걸리기 때문에, 뱉으면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럼 고기 한 마리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빠지면서 뒤에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낚싯대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럴 때 특히나 또 이렇게 빠져서 뒤로 이렇게 갈 때, 찌하고 채비가 뒤로 날아갈 때 뒤에 바뀔 것 같으니까 이걸 앞으로 확 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뒤에 안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 찌가 낚싯대를 때립니다. 그럼 특히나 저 카본은 바로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채비, 이 채비가 낚싯대에 감아버려서 그거 풀고 하다 보면 집어된 고기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갔다가 오도록 살짝 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지금 박히지 않고 비닐로 이렇게 다 쳐놔서 웬만하면 박히지 않고 특히나 요 그 핑크2 플러스나 핑크2 롱다리 같은 경우는 저게 다리하고 탑이 일자형입니다. 하나로 또 올라왔네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낚싯대하고 순간적인 충격으로 탁 부딪히면 부러지지만 천장에 부딪히면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낚싯대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천장에 부딪히는 게 더 나으니까 이 챔질 하다가 터졌을 때 뒤로 가는 걸 앞으로 땅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가 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단 조금 더 빠른 걸 언제나 너의 뒤에서 몰래 널 바라봤지 넌 잘 모를걸 솔직히 말을 하면 답답한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까 전부 다 말해버리고 괜히 어색해지면 그땐 어떡하지 널 보면 하나 세고 둘을 세면 아니야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 내서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이 저녁 때 돼서 어두워지니까 이 서치를 켜주네요. 이렇게 낚시터에 서치 라이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굳이 밤이 되더라도 저 케미 전자 케미로 바꿀 필요 없고 뭐 찌높이 조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낮에 낚시하던 저 상태 그대로 낮 케미 꼽은 상태로 바로 낚시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이것도 떡붕어입니다. 오른쪽 거를 안 챘더니 왼쪽 게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것이 무너져 있고 말이 잃고
않아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이제 손맛 충분히 봤으니까 또 붕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성에 있는 입질대방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했는데 여기는 홍성 IC 그 천수만 AB지구 들어가는 입구 갈산면에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낚시터 있다는 거를. 근데 실제로 와본 건 올해 처음인데 뭐 역시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하우스이고 손마터지만 붕어들이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뭐 찌를 뭐 다 올리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 한두 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이쁘게 점잖게 올려져서 아주 기분 좋게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붕어만큼이나 여기 사장님도 순박하셔가지고 여기는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그냥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한 낚시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지만 얘가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일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규제하는 거 싫다, 그냥 프리하게 한번 낚시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한번 오셔도 좋고, 또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천수만 AB지구에 또는 안면도 쪽에 낚시, 겨울 낚시 오셨다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못하는 경우, 이 해안가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때는 이 하우스에 오셔서, 여기는 바람 영향 전혀 없으니까 하우스 낚시 따뜻한 데 오셔서 그나마 아쉬운 손맛 달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거의 낚시가 쉬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원정 물낚시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부권에서도 관리영저수지나 또 양어장에서 수차를 돌려갖고 얼음을 깨가지고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온실 하우스를 덮고 나서 따뜻한 속에서 낚시할 수 있는 이런 하우스 낚시터도 있고, 또 얼음 구멍 낚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겨울에도 다양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낚시를 하시든 여러분 올겨울에도 행복한 낚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